안녕하세요. 화학자 장홍재입니다. 조금 다른 원소 이야기 네 번째, 원자 번호 4번 베릴륨입니다. 약간은 낯선 원소인 베릴륨이 무엇이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자세한 이유까지 알려드립니다. 베릴륨의 발견은 1798년 프랑스의 화학자 루이 니콜라 보클랭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에메랄드로 널리 알려진 녹주석에서 이 미지의 원소를 발견하게 되는데, 말 그대로 베릴륨 화합물을 얻어 확인했을 뿐 순수한 베릴륨을 금속 상태로 분리했던 것은 아닙니다. 당시 보클랭의 논문을 보면 다양한 종류의 강산을 이용해 녹주석을 처리한 후 얻어지는 염과 물질들을 분석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본 적 없던 새로운 원소가 발견된 것이죠. 녹주석의 정확한 분자식은 3개의 베릴륨과 2개의 알루미늄이 실리카에 혼합된 형태입니다. 베릴륨 알루미늄 사이클로실리케이트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 고리형으로 연결된 산화규소 결정질에 금속들이 포함된 형태입니다. 보클랭은 이로부터 산화 베릴륨을 분리합니다. 베릴륨의 가장 특이한 점 중 하나는 달콤하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금속 상태의 베릴륨이 아닌 산화 베릴륨 이야기입니다. 먹어보니 달았고 이로부터 달콤하다는 의미의 그리스어 글리코스로부터 글루시늄이라는 이름이 먼저 붙게 됩니다. 베릴륨 금속은 어디에 사용될까요? 생각보다 다양한 활용이 있지만 체드윅의 대발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체드윅은 그림과 같은 실험 장치를 설계했습니다. 방사선을 쏘아 물질을 이루는 핵심을 찾아내려 합니다. 보통 단순히 어떠한 장치에서 알파 입자가 쏘아져 나와 원자핵의 발견을 비롯한 여러 연구에 사용됐다고 적당히 배우지만, 사실 알파 입자를 만드는 재료는 폴로늄입니다. 마리 퀴리가 발견했으며 어마어마한 방사능을 내뿜는 원소입니다. 폴로늄의 알파 붕괴로부터 알파 입자가 생성됩니다. 알파 입자는 베릴륨 판에 부딪히게 되며 여기서 미지의 입자가 발견됩니다. 특별한 전하가 없으며 투과열마저 높은 새로운 물질입니다. 바로 중성자입니다. 체드윅의 중성자 발견은 베릴륨으로 이루어진 결과죠. 실제 체드윅의 1932년 중성자 발견 논문을 보면 폴로늄과 베릴륨이 써 있습니다. 화학 원소에 관심 가져보셨던 분이라면 베릴륨의 활용 분야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2가지 활용이 고성능 합금과 방폭 공구의 제작이라는 것, 그리고 고가의 스피커에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베릴륨은 다양한 금속과 합금을 꽤나 잘 만들며 높은 물리적 성능을 부여합니다. 스프링이나 금속판 등 여러 부분에 사용되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베릴륨과 구리의 합금인 베릴륨 동입니다. 금속끼리 부딪혀도 불꽃이 튀지 않아서 폭발성 기체나 폭발물이 있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구입니다. 많은 경우 베릴륨 때문에 만들어진 현상으로 알지만 사실은 구리 때문입니다. 비철금속 합금은 불꽃이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리는 무르기 때문에 베릴륨을 넣어 강도 높고 불꽃 없는 공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구리가 주를 이루는 다른 합금들도 방폭 공구 제작에 사용됩니다. 스피커 역시 어디 사용되는지 정확히는 모르셨을 텐데 바로 트위터입니다. 한 개의 스피커로 가청 주파수 전역을 커버하는 것이 어려워 보통 2개 혹은 3개로 나누어 분담시킵니다. 그중 고음을 담당한 스피커를 트위터라 부릅니다. 왜 쓰이는가? 보편적으로 스피커에 사용되는 가볍고 튼튼한 금속 중 소리가 베릴륨을 통과하는 효율성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금속에서 잡음이 발생하는 첫 번째 브레이크업 주파수는 해당 금속을 통과하는 소리의 속도와 유사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베릴륨을 통과하는 소리의 속도는 알루미늄이나 티타늄을 통과하는 소리의 속도보다 약 2.5배 빠릅니다. 이는 첫 번째 브레이크업이 훨씬 더 높은 주파수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이 브레이크업이 발생하면 베릴륨의 큰 강성은 궁극적으로 분열의 양, 곧 진폭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질량 대비 강성 비율이 높아 고주파수 출력과 낮은 왜곡을 제공합니다. 음향 분석에 따르면 모든 돔 파형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굽힘이 발생합니다. 주파수가 증가할수록 굽힘파가 더 잘 보이죠. 옛날에는 베릴륨 스피커를 만들기 어려워 고가의 하이파이 시스템에만 사용되곤 했는데, 요즘에는 아변 베릴륨 포일을 사용하는 기술이 보급되어서 비교적 저렴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금속을 구분하는 여러 기준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중금속입니다. 말 그대로 무거운 금속이란 의미인데, 그 기준은 금속의 밀도가 5g/세제곱센티미터보다 작으면 경금속, 그리고 높으면 중금속에 해당합니다. 경금속은 가장 밀도가 낮은 리튬부터 중금속 구분의 경계에 가까운 타이타늄까지 10여 종이 넘게 있습니다. 베릴륨은 1.85라는 매우 낮은 밀도에도 불구하고 무려 1287도에 녹는 점, 그리고 매우 뛰어난 강도를 갖습니다. 이 때문에 가공하기 어려운 금속이며 문제점으로는 체내에 유입되면 심각한 독성을 일으킵니다. 달콤하다던 글루시늄을 먹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베릴륨이 사용되는 곳, 바로 작년부터 수많은 천체 사진을 보내오고 있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핵심은 역시나 인상 깊은 금빛의 육각형 반사판입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의 거울이 2.4m 직경인데 이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에 맞도록 충분히 크게 확장한다면 어떨까요? 만들기도 어려울 뿐더러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우선은 궤도로 발사해야 하는데 불가능할 것입니다. 결국 질량 대비 강도가 가장 뛰어난 금속인 베릴륨을 이용해 제작하려는 전략이 시작됩니다. 베릴륨 반사판은 단위 면적당 허블 거울 무게의 10분의 1에 불과한 가벼움을 가지면서도 매우 강한 거울입니다. 그래도 세그먼트 하나의 무게가 무려 20kg이나 됩니다. 베릴륨의 여러 특징 중 가볍고 강하며 저온과 고온 모두의 안정성이 있다는 점, 열전도 효과가 아주 뛰어나며 자성을 띠지 않는 금속이라는 특징들은 온 지역을 오가며 베릴륨 반사판을 제작할 가치가 있었음을 증명합니다. 베릴륨 반사판 위에 최종적으로 금 원자를 증착시켜 지금과 같은 금빛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탄생한 것입니다. 베릴륨의 의학적 사용은 아직 없습니다. 독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베릴륨 관련 물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는 분진 등으로 흡입되어 베릴륨증을 유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단순한 미세먼지 유입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사망률이 무려 최대 38%에 육박하기 때문입니다. 호흡기 질환 외에도 암이나 그 외 다른 여러 문제들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금속 자체의 물성이 매우 뛰어나 이미 완성된 제품에서는 유출이나 중독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너무나 유용하지만 인간에게는 위험한 원소가 바로 베릴륨입니다. 결론입니다. 베릴륨의 발견에서부터 흥미롭게도 달콤하지만 먹으면 죽을 수 있는 원소였습니다. 경금속의 일종으로 그 중에서도 중량 대비 가장 뛰어난 물성을 가져 여러 분야에 사용됩니다. 심지어 항공, 우주, 첨단 기술에서는 베릴륨이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